우리 지역의 이슈를 콕 짚어봅니다. 이슈토크 함께 하시죠. 최근 고령 운전자 사고가 급증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고령 운전자 사고와 관련해서 우리 지역 현장은 어떤지,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기화서 경안신학대학원대학교 커뮤니티 정책학과 교수 그리고 조정훈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지난해죠. 2018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22.1%가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망자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역대 가장 높은 수치인데요. 자, 이를 증명하듯 요즘 고령 운전자 사고가 연일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굉장히 이렇게 급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최근의 일이었습니다. 지난 16일에도 충북 제천에서 한 운전자가 승용차를 타고 인도를 덮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승용차 운전자와 함께 행인도 같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이 운전자는 그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이 급가속을 밟는 바람에 인도로 덮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이제 국내 운전자 중에서 네. 그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운전자들의 사고가 상당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국내 운전자 중에서 고령자 비율이 약 9.5% 정도 되는데요. 네. 이들이 내는 교통사고는 20%가 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상황을 좀 살펴보면은요, 대구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지난해 기준 대구에 등록된 전체 운전자는 약 156만 3천 명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서 고령 운전자 수는 10%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이 중에서 고령 운전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게 2014년도에는 약 7%에 불과했습니다. 네. 그런데 2016년도에는 8.1% 그리고 2017년도에는 9%로 넘었고 작년에는 10%가 늘었으니까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고령 운전자들이 늘면서 교통사고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발표한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에 따르면은 지난해 대구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가운데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가 모두 8,437건이나 됐습니다. 이것은 2014년에 비하면 무려 4배가 넘게 늘었는데요. 네. 경상북도의 경우에도 도내에서 발생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2,500여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교통사고의 약 18.1%가량을 차지했고요. 네. 이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치였습니다. 또 다른 보고서가 있는데요. 보험연구원이 지난 2월에 발표한 고령 인구 이동권 확보 방안이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2013년도에서 2017년도까지 전국적으로 난 교통사고 중에서 매년 2%가 증가를 했는데 이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사고는 73.5%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 나온 자료가 있는데요.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지난 2014년에서 2018년까지 5년 동안 경찰에 신고된 교통사고 약 111만 건을 분석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청장년층이 낸 교통사고는 5년 전에 비해서 30% 이상 오히려 감소를 했습니다. 감소했는데 네. 같은 기간 고령층이 낸 교통사고는 48%가량 늘어났고요. 1만 명당 사망 사고도 3.1명으로 30, 40대에 비해서 4배나 이렇게 높았습니다. 이처럼 이제 고령 운전자의 사고가 늘고 있는 것은 이제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서 인지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그리고 대처 능력도 좀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네. 경찰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고령 운전자 비율이 지금 현실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그에 따라 고령 운전자 사고도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거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통계적 수치는 방금 이제 우리 조정환 기자께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셨고요. 저는 이제 제가 좀 언급을 하고 싶은 부분은 사실 세월 다 가잖아요. 그럼요. 세월 지나면 65세가 되는 것이고 고령이 되는데 제 역시도 지금 자가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뉴스를 보면서 저 스스로 좀 깜짝 놀랍니다. 혹시 나도 저 대열에 들어가지 않을까 세월 지나면. 첫째 문제는 이거죠. 이제 인간이 늙어가면서 신체 기능도 저하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인지 기능이 떨어집니다. 저도 그 스스로 느껴요. 네. 저도.
특히 주차할 때 예전에는 아주 그냥 한 번에 그냥 딱 했는데 이제는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이제 앞뒤 보게 되고 평형 감각이 좀 줄어든다, 약해진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듯이 그 도로교통안전공단 산하이그 교통과학연구원에서 실제로 조사를 해봤더니요. 그 고령 운전자의 그 이 사고 원인이 네. 이 핵심이 전방 주시 태만 본다고는 하는데 사실은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 70%가 고령 운전자 사고의 70%가 전방 주시 태만 그리고 그 다음이 이 순간적인 판단 미스, 판단 잘못이라는 거죠. 실제로 또 연구 결과, 연구 조사에 의하면은 인지 반응 시간을 체크를 해봤더니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물체에 대한 인지 반응 테스트를 해봤더니 20, 30대는 1.3초인데 50대가 넘어가면 이것이 2.1초로 늘어납니다. 아하. 그만큼 인지 반응 시간이 늘어나면 사고가 날 개연성이 더 높다는 거죠. 그리고 상황에 대처하기도 조금 어려워지겠죠. 그렇죠. 네. 자, 이제 고령 운전자 300만 시대입니다. 버스나 택시를 운전하는 이런 상업 운전자들의 고령화도 지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선 그 우리가 택시를 타든지 이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에 요즘은 그 나이가 그 젊은 운전자를 잘 보기가 어렵습니다. 네. 대부분 이제 나이가 많은 분들이 많은데요. 교통안전공단의 운수 종사자 그 관리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이 관리 시스템에 보면은 택시 운전기사가 대구에 15,000명 정도가 되는데요. 이 중에서 약 37% 정도가 65세 이상의 고령자였습니다. 또 범위를 80세 이상으로 높였을 경우에는 무려 그 76명이 지금 운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네. 최고 고령 운전자는 1928년생이라고 했습니다. 90세가 넘었는 거죠. 그래서 네. 굉장히 그 이런 고령 운전자들의 그 상업 운전도 상당히 이제 그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앞으로 좀 관리를 더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고령 운전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갑자기 발생하는 이제 그 심근경색이라든지 이제 성인병으로 인해서 그 운전대를 놓치는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예전에도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버스를 운전하다가 운전대를 놓치는 바람에 대형 사고가 날 뻔한 사고도 있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그 많은 주의가 필요하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뭐 뉴스에서도 사실 고령 운전자들의 크고 작은 사건들을 많이 전해드리게 되는데, 자, 대처하기 위해서 대구 경북은 어떤 방법들을 내놓고 있습니까? 방금 그 전에요. 방금 우리 조계적께서 얘기하는 그 고령 운전 연령 얘기했잖아요. 저도 사실은 그 대구 안동에서 간혹 이제 그 택시를 타는 경우 있잖아요. 실제로 보면 그분께는 죄송하지만 아이고 가다 혹시 사고 나면 어떨까. 왜냐하면 좀 심정지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긴급한 사고로 이렇게 사망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이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 대구 경북은 뭐 다른 지자체도 비슷한데요. 일단은 그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가 이 면허증을 자진 반납하게 되면 그 교통 그 카드 10만 원이 충전돼 있는 교통카드를 주거나 경상북도의 경우는 이제 요즘 지역 화폐라고 해서 지역 화폐가 발행되고 있어요. 그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 화폐를 10만 원에 상당하는 지역 화폐를 지급하거나 또 10만 원에 상당하는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대구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랑 뭐 비교했을 때 별 차이가 없다고 하셨는데, 이런 지원 사업들과 또 별개로 스스로 내가 운전하기에 좀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자진해서 반납하는 노인 수도 뭐 늘고 있는 추세인가요? 어떻습니까? 확실히 이 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그 수치는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수치를 잠시 보면은요. 대구의 경우에는 지금 2019년 올해 현재 1월에서 4월까지만 해도 394명이 반납을 했어요. 네. 근데 작년에는 381명. 이보다 시간이 좀 더 오래된 5년 전점을 기준으로 보면 2014년에는 100명 정도만 반납을 했는데 네. 올해는 이미 4개월 동안에만 394명이 반납을 했으니까 상당히 이 반납하는 이 추세는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상북도도 마찬가지예요. 경상북도도 불과 뭐 10여 년 전쯤에 한 30명 정도였던 것이 올해만 해도 벌써 뭐 한 270명 이상, 한 300명 가까이 되니까 대구든 경북이든 자진 반납의 수치는 굉장히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렇지만 전체 고령자 수를 고려해 봤을 때는 사실 뭐 자진 반납자 수가 여전히 미미하다. 굉장히 미미하죠. 이렇게 볼 수도 미미하죠. 있겠죠. 예. 우리 지역에서는 뭐 아직 이 운전면허 반납 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 먼저 시행한 다른 지자체의 경우 뭐 얼마나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예, 사실 이제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제도가 시행된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의 일입니다. 부산시가 이제 작년 7월달에 처음으로 시행을 했는데요. 네. 이게 우리나라 최초였거든요. 부산시는 그 운전면허를 반납했을 경우에 약 10만 원 정도의 교통카드를 지급을 했습니다. 이 교통카드에는 이제 그 교통카드 10만 원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 신상 정보를 넣어가지고 네. 이른바 그 병원이나 음식점 또는 안경점, 노인용품점에서도 할인을 받도록 했는데요. 10%에서 40%가량 할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네. 이 교통카드 이름은 그 어르신 교통사랑 카드라고 하는데요. 이 제도를 시행을 하면서 지난해 그 무려 5,280명이 그 반납을 했습니다. 자진 반납을 하는 성과가 굉장히 곧바로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제도 시행 후에는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도 줄었습니다. 교통사고가 2017년에는 모두 36건이었는데요. 지난해에는 21건으로 무려 41%가 줄었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올해 3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만 70세 이상으로 나이를 조금 늦췄습니다. 늦추긴 했는데 그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그 지급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약 4천 명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이게 불과 한 달 만에 그 4천 명이 모두 다 찼습니다. 그래서 올해 앞으로 이제 추가 경정 예산을 더 편성을 해서 지원자 수를 늘릴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외에도 이제 우리 그 경상북도 그리고 그 경기도 또 인천 이런 데에서도 추가로 지금 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른 지자체의 경우 살펴봤는데 사실 뭐 재원이 충분하지 않으면 이런 제도를 마련한다고 해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인원이 좀 한정되지 않을까요? 결국에는 뭐 모든 문제가 그렇듯이 재원 마련이 핵심일 것 같거든요. 네, 뭐 물론 이제 재원이 기본이죠. 이제 운전하지 마라. 그럼 운전을 안 하는 대신 뭘 줄게. 그게 이제 보통 기본으로 재원으로 이제 얘기가 되는데 그 인센티브를 준다는 건데 네. 사실 그것만 해결되는 건 아니죠. 그 교통 환경 자체의 변화가 필요하죠. 자가 운전을 하지 않고도 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는, 없도록. 예를 들면 대중교통만으로도 버스나 지하철이나 그 이 택시만 탔어도 문제가 없는. 사실 택시의 경우는 또 이제 그 일단 대중교통에 비해서는 조금 비용이 그렇죠. 비싸죠. 그러니까 이제 100% 그걸 장려할 수는 없는데 예를 들면 시골에 있는 노인들의 경우에는 차가 없을 때 병원을 가려고 해도 버스를 타야 되는데 버스가 하루 몇 대 없어요. 네. 시골 구석의 경우에는 이런 열악한 곳에 무조건 운전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네. 예를 들어서 대구 뭐 우리 대구의 경우만 해도 대구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그나마 잘 돼 있습니다. 전국에서도 굉장히 그 샘플이에요. 버스 승강장 이름도 아주 편리하게 좀 잘 지어놨고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 좀 참고로요. 대구의 경우는 이제 버스를 이용할 때도 대구 버스라고 해서 그 이렇게 앱이 있어요. 대구시에서 제작한. 그러면 이제 어떤 버스가 어떤 승강장에 몇 분 후에 온다 이런 게 다 나와요. 그러니까 대구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65세 가능 좀 면허 좀 반납을 많이 하세요 해도 교통 환경이 열악해서 어떻게 하느냐라는 말은 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골은 꼭 그렇지 않다는 거고요. 네, 대구만 해도 뭐 교통상이 편리하다. 그래서 차가 없어도 다니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또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 말고도 짚어봐야 할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이런 식의 어떤 일시적인 지원 또 노인들의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운전면허 반납 정책의 실효성 논란도 일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비근한 예로 포항시를 예를 든다면은요. 포항시는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할 경우에 그 목욕탕 이용권 5배를 준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지팡이를 준다고 하는데요.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겠나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경북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그 교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교통 여건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경북은 그 면적이 제일 넓기 때문에
굉장히 먼 거리를 다녀야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그 교통 면허를 반납했을 경우에 좀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네. 그런 편리성을 줄 수 있는 그 제도가 필요한데요. 뭐 택시를 저렴한 가격에 이용을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은 그 KTX라든지 아니면 고속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네. 해주는 제도가 또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택시 완성까지도 좋게라되면 좋죠. 네, 원래는 그렇죠. 그러니까요. 버스, 지하철, 택시까지. 예. 네. 뭐 우리만의 사실 문제는 아니잖아요. 다른 나라에서도 지금 고령자 운전 문제가 나타나고 있을 텐데 해외 사례 우리가 좀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다면 좀 살펴볼까요? 네, 그 해외 사례를 좀 본다면은요. 네. 다른 나라들은 뭐 어떤 대책들을 도입해서 이 문제를 좀 바라보고 있습니까? 네, 그 나이가 들면은 아무래도 그 인지 능력과 순발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다 외국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네. 그래서 외국에서도 이런 제도를 많이 이용을 하기도 하고 많이 제도를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보다 고령화가 일찍 진입한 일본의 예를 든다면은요, 일본은 1998년부터 고령자의 운전면허 반납 제도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면허를 반납할 경우에는 그 운전 경력 증명서를 발급을 해주게 되는데요. 네. 교통요금을 할인받거나 또는 예금을 했을 경우 예금에 추가 금리를 더해준다고 오. 합니다. 또 70세 이후부터는 연령에 따라서 면허 갱신 기간을 줄이기도 하고요. 네. 75세 이상일 경우에는 안전교육과 함께 또 치매 검사도 이렇게 실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지 그 기능 검사를 통과를 해야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네. 합니다. 또 택시 운전기사의 경우에는 65세 이상일 경우에는 면허를 가지고 인수를 하거나 운전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요. 또 75세가 넘어가면은 면허 양도 자체도 금지를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령 운전자의 사고가 이렇게 아예 없어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최근에는 75세 이상 그 고령 운전자를 상대로 자동 브레이크를 안전 기능이 갖춰진 차량만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제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면 요즘에는 운전자 없이 뭐 자율 주행하는 차도 만드는 그런 기술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네, 고령 운전자 그렇습니다. 문제도 그렇게 해결해 볼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좀 스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또 다른 나라 예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네.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나이가 이제 80세가 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자동으로 말소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전을 계속 하고 싶을 경우에는 이제 2년마다 건강 진단서를 제출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네. 또 도로 주행 검사를 통해서 이제 그 운전 면허를 통과를 해야 면허를 갱신을 해주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자, 이제 뉴질랜드 사례까지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이 고령 운전자 운전 미숙으로 인한 교통사고 문제 사실 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게 좀 쉽게 해결하기가 어렵고 또 적절하게 대응하기도 어려운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좀 풀어나가면 좋을까요? 지금 뭐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죠. 조금 지나면 뭐 지금 우리나라 전부 다 전체 다가 뭐 20%가 넘어가니까요. 뭐 예외는 아닌데 이제 방금 얘기했었죠. 이제 뉴질랜드에는 80세의 경우 80세 자동 그 소멸. 우리도 그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 75세 정도가 되면 이제 우리가 운전면허는 적성 검사 하잖아요. 이제 보통 5년 주기로 하나요. 그것도 좀 2년에서 3년을 좀 단축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진 반납을 했을 경우에 그 대중교통 카드를 이제 그러면 지급을 한다든지 뭐 보편제를 하고 있는데 좀 저는 늘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인구 문제에 대응하는 것도 어렵고 이런 문제도 할 것 같으면 좀 확실한 대응을 좀 해주는 그냥 조금 이 대안들이 제시되는 것이 큰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제 가장 문제는 생계형으로 영업용 운전을 하는 분들의 경우는 이거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 더 총체적인 지원 마련을 바탕으로 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령 운전자 사고에 대해서 오늘 짚어봤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는 고령 운전자의 그 차량을 우리가 식별할 수 있는 실버 스티커도 만들어서 배포를 했는데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좀 더 우리 사회가 좀 이 부분을 잘 자각하고 또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또 제도적 지원도 필요한 데다가 사회적으로 인식하는 부분이 분명히 좀 확산돼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